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이제 해볼 거는 어, 맛보기로 한번 자바 프로그램 간단한 걸 하나 짜서 어, 출력을 뭐 헬로우 월드를 출력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짜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걸 짜려면은 어, 뉴라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워크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이 개발하는 모든 결과물이 들어갈 그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짜는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이 폴더 밑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를 해가지고 그 워크스페이스를 즉 일하는 공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워크스페이스가 다 지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으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더 진행하기 전에 워크스페이스를 뭐 아더를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로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맨 처음 첫 단계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뉴에 가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은 뭐 헬로우 자바로 헬로우 월드라는 이런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use 디폴트 로케이션 이 프로젝트를 어디다 저장을 하겠느냐 하면 뭐 기본 장소 우리가 아까 지정한 그 폴더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JRE라는 거 나왔죠. JRE 또 여러분들이 배운 약자 나왔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즉 버추얼 머신은 무엇을 사용하겠느냐 보면은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에 포함된 1.7 버전에 이걸 사용하겠다. 내가 그걸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이 중에서 또 골라도 되고요. 저는 예전부터 자바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에 그 자바 버추얼 머신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뭐 최신 버전 1.7이니까 1.7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본적인 건 건드리지 마시고 넥스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스 더 이상 건드릴 거 없고 그냥 피니쉬를 하면 웰컴 화면을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 깨끗한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죠? 네. 여기서 헬로 월드 가서 이제 소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소스 코드를 짜 놓는 곳이고요. 여기는 JRE 스탠다드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쫙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불러다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C 언어에서의 프린트 F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소스에다가 새로 짜 넣어야 되니까 자바 이번엔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클래스. 자, 클래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컴파일을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 나오는 게 이제 클래스 파일 즉 바이트 코드라는데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소스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스 코드는 헬로우 그쪽에 그 소스 폴더 밑에 저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헬로우 월드라고 할까요? 헬로우 월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클릭을 하고 요거는 꺼줘도 되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니쉬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hello world. java라는 소스 코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코멘트가 있으니까 자, 이 코멘트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C 언어에서 사용하던 코멘트 포맷하고 아주 유사하죠. 예, 맞습니다. 자바 언어는 C 언어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C 언어랑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다른 점들도 있지만 웬만한 거는 C 언어에서 봤다 싶으면 그게 그냥 C 언어에서 사용되던 그 의미 그대로 사용된다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니까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코멘트죠, 그죠? 앞에 슬래시 슬래시 두 개 거서 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뭐 복잡한 식으로 뭐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뭐 퍼블릭 뭐 있는데 간단하게 프로그램 출력하는 거 하나만 짜보겠습니다. 즉
프로그램 다 짰습니다. 이거 딱 보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시스템.out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린트 F 뭐 생각나죠? 근데 여기는 프린트 ln이라는 뭐 이런 같지만 하여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화면에 출력할 그런 메시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충 이제 뜻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예,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죠? 실행을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요 버튼, run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예, run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콘솔 창이 따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콘솔에서 hello world라고 이렇게 내가 방금 지정한 문자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에 나온 내용을 지우려면은 요걸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한번 해볼까요? 자, by word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by word.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어떨까요? 이거는 hello world 한 줄이 찍히고 연이어서 찍힐까요? 아니면 줄 바꾸면서 찍힐까요? 자, 한번 예상들 해보시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찍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연이어서 찍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시스템 아웃 이번엔 프린트라고 했습니다. 프린트,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워버리고 시작을 하면 이번에는 예상한 대로 hello world 그 다음에 한 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프린트라는 거는 찍고 나서 줄바꿈이 없는 함수구나. 반면에 프린트 ln이라는 것은 출력을 하고 나서 줄바꿈이 되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C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대충 눈치로 이해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 결과 나오는 것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바 소스 코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퍼블릭이라고 돼 있고 클래스가 돼 있고 여기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C 언어에서처럼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한참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내는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퍼블릭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 C 언어에서도 예약어라는 게 있었죠. 그죠?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예약어 또는 우리가 키워드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미 프로그램상에서 미리 지정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예약어라고 하잖아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복문을 나타내는 뭐 for문이라든지 뭐 while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if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약어가 돼서 이런 것들을 변수명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변수명으로 사용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이런 클래스라는 것은 예약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우리 이 과목의 교과목의 이름인 객체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에 나오는 이걸 객체라고 합니다. 그죠? 자바 언어는 객체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C 언어는 함수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함수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랬죠. 자바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그램은 이런 객체들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예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거는 뭐 눈치 빠른 학생 벌써 이해했겠죠. 이 A라는 거는 이 객체의 이름입니다. 고유의 이름이 되겠죠. 우리가 객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객체들의 다 고유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 우리가 함수 만들 때 함수 이름이 다 달랐죠. 마찬가지로 이 객체 이름도 다 다르게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객체를 A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의 내용은 시작 표시 여기서부터 끝 표시 여기까지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 코드 하나에는 이렇게 객체 하나만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개의 소스 코드를 그 객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java 이건 소스 코드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public class A 라고 해서 여기다가 객체 A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소스 코드인데 여기다가 클래스 B라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요거는 객체 A에 대한 내용이고 요건 객체 B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는 퍼블릭이 붙었는데 여기에는 퍼블릭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의 자바 소스 코드 안에서는 퍼블릭이 붙을 수 있는 클래스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퍼블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미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퍼블릭이라고 붙일 수 없고, 만약에 하나의 객체를 더 이 소스 코드 안에다가 우리가 정의를 만든다면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클래스 C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도 퍼블릭이라는 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퍼블릭이라는 거는 단 하나의 클래스에만 이 객체에만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퍼블릭이란 이름이 붙은, 이것도 예약어인데 이 예약어가 붙은 요 클래스의 이름 있잖아요. 클래스 이름이 A죠. A라는 이 클래스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 소스 코드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1번은 뭡니까? 퍼블릭은 하나, 그죠? 퍼블릭은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에만 붙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퍼블릭 클래스의 이름이 뭐죠? 소스 코드의 이름이죠. 이거는 소스의 이름하고 같게 돼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자바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대로 지키셔야 됩니다.